자, 1학년 여러분들이 인사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에 MS 팀즈를 이용해서 모두들 모의 수업을 진행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모의 수업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면은 등교 개학 이후에 확진자가 발생을 할 시에 이제 팀즈를 활용해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원격 수업이 팀즈를 이용해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봐서 좋았을 거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잠깐이나마 봐서 좋았는데 어쨌든 이제 정말 오프라인 개학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3학년 선배들은 등교를 시작을 했는데 확실히 이 거리를 두기나 여러 가지 수칙을 지키는 것이 진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정말 잘하시고 그런 좀 우리 학교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한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예요. 근데 아마 두 가지, 이 두 번째 거는 다 진행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연립 2차 방정식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연립이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중학교 때부터 쭉 끌고 온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하에 연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 문자를 소거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방정식을 만들어서 푼 후에 나머지 문자를 구하는 방법으로 계속 구해왔기 때문에 그 흐름이 계속해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은요. 부등식부터는 어느 한 지점, 어느 한 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범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범위라는 거는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등식은 우리가 그림을 꼭 그려서 구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시각적으로 팍팍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등식을 우리가 수직선상에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내서 풀 수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배웠던 단원들에서는 교과서 이외의 문제들을 좀 많이 가져와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봤어요. 쌤이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문제를 주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수능에서 그 정도까지 시야를 갖고 있어야 되면 그 정도까지 이용이 되기 때문에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연립 방정식과 부등식 부분은요, 문제의 어려운 난이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단원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보다는 이 연립이라는 의미, 그 의미에 맞게 푸는 그런 시야들, 그 다음에 부등식이라는 단어에 가장 맞는 그 접근 방법들, 그런 시야와 방법 위주로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게 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약간 그 어려운 문제보다는 좀 힘을 빼고 이 시야와 방법을 익히는 데 조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물 한 잔 마시고. 자, 봅시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연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우리 쭉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자, 연립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등장을 했고요. 자, 이런 연립 방정식은 사실은 계속 얘기했지만 두 직선의 교점이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직선의 교점이라는 거는 얘는 지금 좌표 평면 위에 두 직선을 보는 거잖아요. 좌표 평면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점이 x와 y로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이라는 거는 꼭 x, y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교점은 항상 x하고 y의 한 쌍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근은 항상 x는 뭐다, y는 뭐다 이렇게 쌍으로 존재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문자의 근을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개의 문자를 살펴볼 수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한 문자를 소거한 후에 하나를 구하고 관계식에 그거를 대입을 해서 나머지 문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연립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적용된 파트가 우리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파트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고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두 개의 교점을 우리를 해석을 했으며 두 개의 교점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두 방정식의 연립방정식으로 해석을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문자를 동시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y라는 문자를 소거해서 x에 대한 식을 정리했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y의 값을 구하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이 연립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두 개의 문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자의 개수만큼씩이 필요하다. 그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문자를 한 번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자, 하나의 문자를 소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자를 구하는 두 번의 과정을 거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연립이라는 거는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해석을 한다. 그쵸? 교점이기 때문에 항상 근의 종류는 쌍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두 가지 변치하는 사실을 계속 기억을 하셔서 이 고등학교에서 새로 나오는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크게 이 연립 2차 방정식은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조합,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직선과 직선의 쌍을 이렇게 점 하나만 던지죠. 그런데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2차부터는 곡선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쌍의 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한 쌍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립 1차 방정식과 다른 점은 쌍이 두 쌍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교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1차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항상 근의 형태는 x는 뭐, y는 뭐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방법은 역시 소거의 방법인데요. 이 1차식에서 y와 x의 관계가 하나 드러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y에다 대입을 해서 y를 소거한 후에 x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해진 x를 다시 대입을 해서 y의 값을 구하는 1차 방정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쌍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2차하고 2차는요 한 번에 보기엔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우리는 1차하고 2차의 연립이면은 1차에 있는 관계식을 대입해서 소거를 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 두 개의 2차식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요 우리 방정식은 는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2차를 우리가 인수분해하니까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형태가 되는데 자, 두 개를 곱할 때 0이 된다는 거는 자, 앞에 게 0이 되거나 아니면 뒤에 게 0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둘 다 0일 수도 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차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케이스가.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이 나와서요. 자, 이 1차와 2차의 케이스를 두 번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연립 방정식은 그래프 사이의 교점이기 때문에 항상 그는 쌍으로 존재한다. x하고 y에.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구하는 방법은 두 개의 문자를 한 번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자, 문자의 개수만큼 식이 주어져 있으면은 하나의 문자로 표현해서 대입한 후 하나의 문자를 소거해서 먼저 구한 후에 그 구해진 값을 관계식에 대입해서 나머지 문자도 구한다. 자,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똑같은 흐름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그랬고 연립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흐름 하에서 우리가 일단 예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보시면 페이지 76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x-y는 1이라는 방정식과 2x제곱-y제곱은 2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 1차와 2차의 조합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연립 방정식은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대입해서 문자를 소거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뭐 y에 대해 정리해도 상관없고 x에 대해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익숙한 방법은 y는 x에 대해서 표현한 다음에 y를 소거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하겠죠? 자, 그러면은 y는으로 만들어주려면 넘겨주시면 y는 x-1이라는 관계식이 있어서 얘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x-1의 제곱이 2가 되기 때문에 자, 얘는 2x제곱이고 x제곱이 있죠. 자, 항상 계산할 때는 우리 동류형 중심으로 계산합시다. 자, 그러면은 x의 제곱이고 얘 원래 마이너스 2x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은 2가 되는데 넘겨줘서 능력을 만들어야죠. 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주시면은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 돼서 자, 글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x가 마이너스 3이 나오거나 아니면 x가 1이 된다는 것을 할 수 있겠죠. 자, 일반적인 2차 방정식에서는 여기서 끝일 텐데 우리는 연립 방정식이니까 y도 쌍으로 항상 구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하나 나올 거고 x가 1일 때 y가 하나 나올 거기 때문에 각각 대입해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대입해 주시면 y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대입해 주시면 y는 0 나오기 때문에 y는 0이다 또 네, 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죠? 연립이라는 건 항상 두 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그는 쌍으로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 개의 문자를 우리가 한 번에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하나의 문자를 대입해서 소거해줘서 하나의 문자를 먼저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나머지 문자도 구하는 그 방법을 항상 취하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을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로 갑시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과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 9입니다. 자, 방금 봤던 2차와 2차의 연립이죠. 자, 그런데 2차와 2차의 연립은 우리가 한 번에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니까 아래는 아니겠죠? 위에겠죠? 자, 우리가 익숙한 합차니까 얘는 x-y, x 플러스 y는 0이다 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두 개가 곱한 게 0이기 때문에 앞에 게 0이거나 뒤에 게 0이거나 자, 그럼 식이 두 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앞에 거와 이거의 연립인 x 마이너스 y는 0과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 9다. 자, 이렇게 연립 방정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0과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 9다. 자, 이렇게 연립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자, 방금 했던 예제 1번 같은 거를 두 번 반복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x-y인데 대입하시면 y는 x니까 y 자리가 그대로 x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하시면은 얘 y제곱, x제곱 없어지고 x제곱만 남으니까 x제곱이 9가 돼서 자,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거에 따라서 x하고 y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자, y도 3, y는 마이너스 3이다. 또는 자, 이미 여기서 곱상이 나왔습니다. 자, 뭐냐? 사실 얘도 곡선이고 얘도 곡선이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얘 두 개는 둘 다 쌍곡선의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곡선이 쌍쌍으로 이렇게 두 쌍씩 만들어져서 교점이 얘는 총 4개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이거는요 아마 2학기 때 가면은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자, 원이고 원이 아니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기아 가서 아마 이 곡선을 배우지 않는 학생들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단히 소개하자면 얘네 둘 다 쌍곡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쌍쌍이 만나서 얘는 4쌍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교점이. 자, 그 다음에 얘는 y가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자,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시면은 3x의 제곱은 9가 나오기 때문에
x의 제곱이 3이 나와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루트 3이거나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서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3, 또 y는 루트 3이다. 또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총 이렇게 4쌍이 나옵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시야와 방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연립이라는 거는 두 함수의 교점이에요. 얘는 직선이었으니까 직선이었죠. 두 함수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근의 형태는 쌍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두 개 이상의 문자를 한 번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한 문자를 소거해서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나머지 식에 대입을 해서 또 구해줍니다. 자, 이 방법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보면은 교과서 아래에 보시면은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있을 겁니다. x 플러스 y는 5고 x, y는 4다. 자,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얘가 2차 방정식 맞나? 네, 맞죠? 왜냐? 이 위에는 x 플러스 y입니다. 그런데 x, y가 4죠? x, y, x 1차고 y 1차인데? 자, 우리 저거 x, y에 대해서 2차로 해석하기로 했죠. 왜냐면 x 하나 곱해져 있고 y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1차 곱해져서 얘는 2차입니다. 그래서 얘도 2차 연립 방정식의 형태인데, 자, 연립 2차 방정식의 형태인데, 자, 이게 갑자기 왜 등장했냐? 자, 일반적으로 저거를 푸는 거니까 아주 익숙한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법은 한 문자를 소거한 다음에 대입해서 방정식을 만들자 였었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y는 5-x로 바꿔준 다음에 y 자리에다 대입을 해주시면은 x 곱하기 5-x는 4가 나와서 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인데 넘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2차 방정식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얘 4, 9, 1 나오니까 각각 대입비상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2차 방정식 만드는 과정이 좀 번거롭지 않나요? 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저거는요 이 시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그 교육 과정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우리가 x하고 y로 써놔서 그렇지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써놨으면 바로 이렇게 왔을 거예요. 자, 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꾸고요. 자, 알파 베타로 바꿨다고 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저 근거계수와의 관계인데 라고 딱 떠올랐을 겁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이 익숙한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근거계수와의 관계를 볼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봤기 때문에 자, 알파하고 베타로 나왔으면 기가 막히게 얘는 근각계수의 관계다라고 해석을 했을 텐데, 자, x하고 y로 보니까 아마 선뜻 그게 먼저 떠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나 사실 얘하고 얘는 똑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주어지면요, 자, 혹여나 또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y는 뭐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뭐다? 자, 이렇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얘는 x 플러스 y와 xy를 구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의 두 근, 즉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 보시면 자, 일단은 두 근의 합이 5고 두 근의 곱이 4죠. 그러면 우리가 x하고 y를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 하나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왜냐? 우리는 결국에 x하고 y를 구하고 싶은 건데 x하고 y를 두 근으로 막는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면 그게 곧 x하고 y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그게 맞습니다. 자, 보시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5고 곱이 4니까 자, t의 제곱 t 상수항이 있는데 두 근의 합은 최고차 다음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5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플러스 4가 돼서 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즉 x하고 y를 두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 되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어차피 우리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 거쳐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바로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간단하잖아요. 자, 우리는 항상 수능을 생각할 때 계산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석하는 이 관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구해 보시면 자, t가 4 또는 1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자, x하고 y가 이 두 분이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x가 4일 수도 있고 x가 1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는 4일이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큰 놈을 x로 놓고 작은 놈을 y로 놓는 경우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얘는 4, 1도 마찬가지지만 1, 4도 똑같은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 똑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이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하고 곱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쟤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해석을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덜어는 이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자, 지금은 두 근의 합과 곱을 둘 다 줬는데 자,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이렇게 k라는 미지수로 바꿔 놓은 다음에 자, 이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결국엔 우리는 이 두 근을 두 xy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풀 겁니다. 근데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만약에 서로 다른 이 두 실근이 나오면요. 자, 얘는 언제나 x가 4가 될 수도 있고 x가 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두 쌍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두 쌍의 해를. 자, 그런데 오직 한 쌍의 해만 갖는다라는 거는 그렇죠. 이 방정식이 중근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커넥팅 됐습니까? 자, 우리는 이 x하고 y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을 구할 건데 그래서 구했더니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요. 항상 번갈아 가면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쌍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한 쌍이 된다는 거는 얘가 한 쌍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중근을 갖게 된다면은 얘도 한 쌍만 갖게 되겠죠. 자,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쌍의 해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봅시다.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우리는 이 두 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할 거죠. 자, 그러면 얘가 5고 4여서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얘가 만약에 5고 k면요. 이거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k는 0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그게 오직 한 쌍의 해라는 건 아까 중근이라고 얘기했죠.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대수를 결정하는 거는 무슨 식? 판별식. 그쵸? 자, 판별식을 갑니다. 자, 25 마이너스 4k b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얘가 0이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를 갖지 않는다라는 말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이 있죠. 자, 이래서요 이런 질문들도 있기 때문에 얘네는 두 근의 합과 곱으로 해석해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편합니다. 물론 이렇게 k인 경우도 이렇게 대입해서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결국에 얘는 판별식을 구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방에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케이스를 더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는 지금 2차하고 2차예요. 자, 근데 아까 2차하고 2차 케이스는요. 자,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고 그랬죠? 그쵸. 반드시 인수, 분, 해가 되는 놈이 있어서 1차로 2차로 바꾼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까?
되는 것 같죠? 얘는 돼요. 얘도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인수분해에서 1차 곱하기 1차를 만든 다음에 는 0을 만들어 줘야지 얘가 0 또는 얘가 0이어서 대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0이 아니어서 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인수분해가 되도록 조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그쵸?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수항 때문에 능력이 아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즉, 그럼 이 상수항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얘도 소거와 연결되는 동일하게 됩니다. 자, 어떤 방향으로 소거하느냐? 우리가 익숙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수항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는 5를 곱해주시고 여기다가 전체로 3을 곱해서 없애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10x의 제곱 플러스 15xy 플러스 5y 제곱 15 그 다음에 3x의 제곱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9y 제곱이 15니까 두 개를 빼주시면 7x의 제곱 플러스 21xy 플러스 14y의 제곱은 0이어서 보시면은 얘 7로 쭉 나눠주시면 2x의 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y의 x의 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2y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인수분해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쵸? 그럼 얘 xx 플러스 2y y 해서 x 플러스 2y x 플러스 y가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1차 곱하기 2차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의 형태로 바뀌었죠. 자, 대입해줘서 근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자,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2y인데 대입해주시면 4y의 제곱. 왜냐면은 얘 마이너스 2분의 1 되면 또 개수가 복잡해지잖아요. 개수가 복잡하지 않은 방향으로 대입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4y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이니까 얘 5y의 제곱이 5가 돼서 y의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y가 1 또는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자, y에다 1을 대입해주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 y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시면 x는 2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리마인드 하시면은 우리는 2차하고 2차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를 알아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 그러면은 우리는 인수분해가 되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럼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원인은 상수항 때문이었어. 그러면 상수항을 없애주면은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자, 없애주니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죠. 자, 이걸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는 구했고 나머지 하나 마저 구하면 x가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대입해 주시면 y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은 5기 때문에 자, 이 형태는요 0은 5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는요 요거밖에 없겠습니다. 자, 똑같은 아이디어라는 거. 자, 이거는 2차 방정식의 두근으로 모든 걸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두근의 합과 극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정식을 하나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요놈은 소거를 해준 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바꿔준다. 자, 그 원칙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학생 목표인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쭉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1차 부등식, 정확히는 연립 1차 부등식이죠.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연립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1차 부등식이 연립해서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등식이라는 거는 부등호가 있는 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부등호가 이렇게 있고 등호가 있는데, 자, 쌤이 학기 초에 문제를 하나 풀어주면서 뭐 하나의 두 개의 수를 비교하는 거는 딱 세 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왜냐? 부등호 자체가 같다 또는 뭐 크다 작다기 때문에 대소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소 비교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갈립니다. 자, 뭐냐? x하고 어떤 2라는 수를 비교할 때 x가 2보다 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x하고 2가 같은 경우가 있으며 x가 2보다 작은 경우가 이렇게 있겠죠. 자,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계소 비교는 이렇게 세 가지 측면밖에 없습니다. 자, 앞으로 있을 모든 부등식을 다 이 관점에서 볼 겁니다. 여러분들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부등식, 즉 계소 비교를 하는 거는요, 우리가 배운 거는 크다, 같다, 작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부등식은 크다, 같다, 작다 저 세 개의 관점에서 쭉 일관되게 살펴보시는 게 제일 좋은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x가 2다 라고 하는 거는 딱 하나의 지점이잖아요. 2라는 딱 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크다, 작다 라는 거는 딱 하나의 수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자, 2보다 큰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3도 되고 4도 되고 이 이후에 있는 모든 수가 다 되는 겁니다. 즉, 이 부등식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영역이 들어갑니다. 즉, 구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자, 우리가 영역이라는 거는 어떤 영토, 즉 그런 일정 부분의 넓이가 필요하잖아요. 즉 얘는 사실 기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죠? 부등식의 특성상 어떤 영역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이 영역이라는 거는 기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특성 자체가 기하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등식은 기하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 기하라는 거는요, 그래프, 뭐 그림, 우리가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등식은요, 이 그림을 잘 그려서 해석을 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각각 0보다 크다, 같다, 작다가 의미하는 그 영역을 딱딱 표시한 다음에 그거의 공통 부분, 뭐 이런 것들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x는 2하고 같을 때는 이 지점 하나밖에 딱 없죠. 자, 이 지점 하나밖에 딱 없습니다. 그러나 x가 2보다 크다는 부분은 2의 오른쪽을 우리가 나타냈었죠, 수직선에.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x가 2보다 부분을 모조리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쵸? 반대로 x가 2보다 작다라는 거는 이 수직선상에서 2의 왼쪽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x가 2보다 작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부등식은요, 이 x하고 2가 같은 지점이 경계입니다. 우리 항상 경계 중심으로 사고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 같은 지점, 즉 x가 2랑 같다라는 거는요, 같은 거니까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맞습니다. 자, 이 근이라는 걸 경계로 해서 걔보다 크다, 걔보다 작다, 또는 걔를 포함한다. 자, 그걸로만 결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 근을 경계로 크다, 같다, 작다를 이 영역에 표시해 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차 부등식을 연립해서 구하는 거니까 연립 1차 부등식이잖아요. 자, 우리 아까 연립이라는 거는요, 교점이었었죠? 그쵸? 교점이라는 거는 서로 만나는 것, 즉 다시 다른 얘기를 하자면 공통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근데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은요, 두 직선의 공통 부분이니까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걸 우리가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통 부분이 점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부등식은요, 자, 부등식 자체가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영역과 영역의 공통 부분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1차 부등식은 우리가 근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를 나누기로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1차 방정식의 근1, 근2 이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위의 방정식의 근을 A, 위의 방정식의 근을 B라고 잡으면요, 항상 A하고 B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표시를 한 다음에요, 자, 크게 네 가지가 있겠죠. 왜냐면은 A보다 클 수도 있고 A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보다 클 수도 있고 B보다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선택하면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다 적어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첫 번째, X가 A보다 크고 B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의 공통 부분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자, 공통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공통 부분이 나타내는 의미는 B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거니까 얘는 X는 B보다 크다. 자, 여러분들, 그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공통 부분은 이 큰 놈의 공통 부분은 큰 것보다 크다. 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아, 공통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네? 아, 이 부분을 해석하면 B보다 크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가장 간단합니다. 뭐 마치 큰 거 X가 A보다 크고 X가 B보다 크면은 B가 A보다 크니까 공통 부분은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식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히지도 않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나 부등식이라는 것 자체는 영역이고 기하적인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에 얘는 그림을 그려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X는 A보다 크고 X는 B보다 작겠죠? 자, 그런 경우 여러분들 그냥 그래프 표시한 다음에 공통 부분 찾으시면 됩니다.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얘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잖아요. 즉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A보다 작고 B보다 작죠? 그쵸? 그럼 공통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자, 이 부분이 나타내는 건 A보다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X는 A보다 작다 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외우지 마시고요. 그대로 우리가 구한 1차 부등식 두 개의 근을 표시한 다음에 공통 부분을 찾아서 보고 의미하는 걸 다시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림으로 표현한 다음에 공통 부분을 찾고 다시 바꿔줍니다. 자, 이게 실수 없이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공통 부분이 없죠. 자, 공통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연립방정식 자체는 두 분의 공통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 공통 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과감하게 해가 없다. 자, 직선에서도 이렇게 두 개 평행한 직선이면 안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 우리가 해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 부분이 없으면 해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시 정리하자면은 각 1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표시하시고 부등호에 맞게 영역을 그린 다음에 공통 부분을 찾아서 그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다시 식으로 바꿔주시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은 79페이지 이제 1번. 자, 3x 플러스 2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개의 1차 부등식이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각각 근을 먼저 구하기로 했죠. 넘겨주시면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x가 부등호가 반대인 경우가 부등호가 플러스인 경우가 좋으니까 넘겨주시면 3x는 넘겨주시면 3보다 작아서 x는 1보다 작다. 즉 근이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3과 1이라는 근이 나왔죠. 그래서 직선에 마이너스 3과 1을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려보니까 x는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1보다 작은 거니까 이 부분이 돼서 자, 이거의 공통인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아, 그렇구나. 공통인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x가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은데 자, 얘 마이너스 3 포함하고 있죠? 그쵸? 마이너스 3을 포함하고 있으면 포함하고 있다. 점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는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점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포함하고 있으면 점을 찍어주시고 포함하지 않으면 점을 비워서 구멍을 뻥 뚫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보시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근 구한 다음에 부등호가 나타내는 영역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3x가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x니까 넘겨주시면 3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즉, 근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3을 찍어주시고 마이너스 2를 찍어주는데 부등호에 맞는 영역을 표시해 보니까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죠. 자, 하나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얘를 보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노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의 공통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즉, 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다. 자, 1차 부등식 자체가 부등식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등호가 나타내는 영역들을 그려줍니다. 그런데 연립이라는 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개의 근을 표시해 주시고 각각의 부등호가 나타내는 영역들을 표시해 주는데 만약에 이 경계점을 포함을 하지 않는다. 그럼 경계점이니까 점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구멍을 뚫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경계점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점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구멍을 메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역을 그려서 공통된 부분을 찾은 다음에 그 영역에 해당하는 식을 그대로 다시 옮겨주시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또 장면이 바뀌었죠? 어제 다 찍고 가려다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오늘로 이렇게 넘긴 다음에 이제 찍으려고 합니다. 자, 계속 수업 시간이 보니까 52분, 53분, 뭐 56분 계속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조금 짧게 끝날 예정입니다. 이 오늘과 다음 수업 실수는 아마 길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소소한 그런 자유와 행복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 형태의 문제를 푼 다음에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합시다. 자, 똑같이 연립 부등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우리는 이렇게 묶인 형태의 연립 부등식을 계산했었잖아요. 그런데 형태가 지금 이렇게 한 줄로 식이 3개가 이렇게 연달아서 써있는 부등식인데요. 보시면 부등호가 여기 앞에 하나가 있고 또 뒤에 하나가 있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바꿔서 써주신 다음에 해결하시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으로부터 나오는 부등식 하나와 또 이 부등으로부터 나오는 부등식 하나 두 개를 연립해서 똑같이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이 x 플러스 3은 3x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과 자, 3x 플러스 5가 2x 플러스 6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역시나 1번식과 2번식의 근을 구해서 수식선에 먼저 표현을 해야겠죠. 자, 넘기면은 2x가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하나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x만 넘기기 위해서는 2x를 넘겨주시고 5를 넘겨주시면 x가 1보다 작다는 넣어서 1이 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부등식을 표현한 다음에 공통 영역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의 오른쪽 영역은 이 영역.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1의 왼쪽 영역이고요. 일단 이렇게 영역을 표시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지 않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구멍을 뚫을지 구멍을 찍을지를 결정하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마이너스 1은 포함을 하는 거니까 구멍을 메꿔주시고 1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주시면 이 부분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등식의 해가 돼서 결론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또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자, 오늘 한 거 쭉 정리를 하자면은, 자, 우리 연립의 아이디어는 두 그래프의 교점이다. 교점이기 때문에 해는 쌍으로 문제하게 되어 있다. 자, 그런데 두 개의 문자를 한 번에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를 소거해서 먼저 구한 다음에 대입한다. 자, 그 소거 아이디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 자체가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영역을 표시한 다음에 공통 부분을 찾아서 구했다. 자, 공통으로 된 키워드는 연립입니다. 자, 연립이며 공통 부분을 찾는다. 그리고 방정식이냐 부등식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